먼저 이제 보시는 사진은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이제 창업해서 그 라카 스프레이로 아마존닷컴이라고 쓰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시작했던 아마존이 이제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짤입니다. 뭐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엄성하게 회사명을 짓고는 이런 작은 사무실에서 아마존닷컴이라고 쓴 뭐 현판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을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뚱땡이 모니터를 쓰고 이게 1990년대 말쯤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프 베조스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시작했던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엄청난 대기업도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걸로 이 짤이 굉장히 많이 한때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번듯하게 아마존에서 이제 스마일 하고 있는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티커는 AMGN, AMGN이라고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시총은 1.3조 달러, 네, 하나로 1,700조 원 되고요.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는 뭐 약간 뭐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네,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매출은 5,140억 달러, 네, 하나로 6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은 43억 달러, 네, 거의 뭐 1% 수준이죠. 5.6조 원을 벌고 있습니다. 네, EPS는 41센트, 0.41달러고요. ROE는 3%, 퍼는 305, PBR은 8.3배. 네.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인 건 맞지만은 제프 베조스의 네? 네? 어떤 분이 실수로 마이크를 켜셨군요. 네, 제프 베조스의 이제 아마존의 경영 전략은 어, 소위 말해서 박리담회라고 하죠. 아주 적은 수익을 내되 아주 많이 파는 것. 그래서 시장을 다 가져가겠다. 시장을 다 잠식해서 먹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아마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전략을 모방해서 사업하는 게 쿠팡이죠. 그래서 쿠팡도 박리담회로 아주 많이 이제 판매하면서 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아마존의 이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은 엄청나지만은 그에 비해서 100분의 1, 1% 정도의 순이익밖에 내지 못하는 곳이 이제 아마존이라는 사업 모델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적은 이제 제품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적은 마진을 내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소비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소비자가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판매자가 모이도록 하고 그래서 더 많은 판매자가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상품과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이제 경험을 하고 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더 적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적은 제품들을 더 적은 가격의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게 아마존의 사업 모델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 지금 지도에 표시되는 곳들로 주요 거점으로 이렇게 퍼져서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장기 이제 성장 곡선을 보면요, 지금 주황색은 순이익을 보는 겁니다. 순이익. 그리고 검정색은 매출입니다. 네, 이게 21년도까지 자료라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보다는 적게 나와 있는데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네,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애플과 마찬가지로 아주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 20년 차트를 봄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것. 특히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쭉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것. 이거는 22년도까지의 사업 파트별
매출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온라인 사업, 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19년, 20년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폭증을 했죠. 온라인 매출이. 네, 그리고 서드파티 셀러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쿠팡도 쿠팡 로켓 배송이 있듯이 쿠팡에서도 제3자 일반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아마존이 사입해서 아마존이 로켓 배송처럼 바로 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제3자 배송은 이제 제3자 판매자가 들어와서 주문하면은 그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거. 네, 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WS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은 아마존 프라임 그 쿠팡 와우 뭐 이런 것처럼 유료 멤버십 회원들한테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지컬 스토어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렇게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더는 뭐 기타 등등 뭐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파트의 매출들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그냥 매출 막대 그래프로 보면은 온라인 스토어가 이만큼 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이렇게 쭉 다양한 색깔 오른쪽에 이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세어 보면은 이제 온라인 매출이랑 비슷하면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온라인 그 쇼핑몰 매출뿐만 아니라 나머지 매출도 다 합치면은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파일을 쪼개서 살펴보면요. 온라인 스토어가 40%,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물류, 새로운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직접 배송하는 거, 그리고 AWS, 클라우드가 17%, 그 다음에 구독, 이것은 유료 멤버십, 네, 그 유료 멤버십으로 인한 매출이 8%, 광고, 네, 우리 뭐 쇼핑몰 들어가면은 배너 광고 뜨죠. 그런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광고, 오프라인 매장 4%, 기타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미랑 나머지 국제적 이제 판매 매출 일어나는 거, 그 다음 클라우드. 보통 아마존 이 세 분류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제외한 이 나머지는 이렇게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 물류, 온라인, 광고, 구독 이걸 싹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 합친 게 이만큼의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가 미국, 캐나다 이쪽이 60%의 매출을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뭐 다른 나라들 이 22%의 매출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이 아마존한테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시장이 좀 파일을 키워서 매출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나라별로 쪼개면요. 이거는 이제 그 밖의 나라고, 지금 독일이 6%, 영국이 6%, 일본이 5%, 그리고 나머지 기타 나라가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나라에 뭐 이렇게 매출이 좀 확 일어난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몇몇 나라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존의 이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북미, 그 다음에 뭐 전세계,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이제 결산한 건데, 보시면은 북미랑 뭐 전세계 전부 다 이제 매출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거 온라인 이쪽은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시면은 with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쳤을 때 이익이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외하고 했을 때 보시면은 클라우드를 합치면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클라우드를 빼버리면은 특히 22년에는 다 이제 마이너스를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22년대 매출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다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매출 파이는 비록 적지만은 16% 밖에 안 되죠. 16% 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합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가 거의 먹여 살린다고 뭐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영업이익과 이제 추이를 보면요, 점진적으로 뭐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분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프가 쪼개져 있는데 22년도에 많이 이제 좀 매출 손실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나눴을 때, 이거 지금 위에 플러스 영역에 이제 하늘색 보이죠? 이건 전부 다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이 적었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파이가 커졌고, 양수에 있는 거는 다 클라우드고, 나머지 뭐 북미라든지 해외 뭐 이런 매출들은 다 마이너스에 가 있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합쳐서 뭐 좋긴 하지만 어쨌든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는 뭐 우리나라는 뭐 워낙 땅덩어리가 뭐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은 웬만한 한 주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땅덩어리라서 하루 배송이 웬만한 쇼핑몰에서 하루 배송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엄청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루 배송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제프 베조스가 이제 좀 하루 배송을 목표로 했었고, 그게 웬만한 이제 큰 대도시 지역은 하루 배송이 다 가능하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아마존의 물류센터 주요 거점들을 이제 표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동부에는 뭐 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뭐 서부 쪽에 이렇게 주요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이런 데 또 있고, 뭐 그 다음에 동부 쪽에는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웬만큼은 하루 배송이 가능하게끔 계속 물류센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 그리고 물류센터가 제가 예전에 그 아마존 그 지도 해가지고 그 좀 스터디 했을 때 좀 지도를 비교해 봤었는데 물류센터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류센터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사실은 뭐 수천만 가지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회원수가 미국만 해도 거의 1억 6천만 명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뭐 수천만 가지 아니면 수억 가지의 물건을 다 하나하나 주문하는데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물류 관련해서 로봇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스마트 공장으로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로 많은 상품들을 빠르게 이제 분류하고, 그것을 뭐 상품을 이제 포장하고 이제 배송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로봇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운반하는 로봇들이 각종 다양한 위의 상품들을 배송을 하는 것을, 배송이 아니라 그 물류 창고 내에서 서로 움직이면서 물품들을 그 나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나르면은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를 또 골라서 좀 분류하고, 그래서 로봇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적은 사람으로 많은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이제 로봇들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서로 로봇들이 겹치지 않게끔 이제 위에 작은 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여기저기 계속 움직이고 나르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 파란색 로봇이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오면은 사람이 이 로봇 위에 실려 있는 물품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뭐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네,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로봇으로 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짤막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배송 상자들이 오면은 이 상자를 이렇게 운반하는 그 팔로 된 이제 로봇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요 뒤쪽에 보시면은 로봇이 이렇게 운반하는 거 보이시죠? 바닥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로봇이 또 저쪽에서 이거를 실어 나르려고 왔습니다. 실어 나르고 갔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났다가 다시 들어서 들고 이제 나가는 거죠. 서로 겹치지 않고 다시 이제 빈 이 캐비넷을 로봇이 다시 운반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홀푸드 마켓이라고 이제 북미 쪽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있는 이제 신선 상품 위주의 마켓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원래는 이제 아마존이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은 원래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마존을 모회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선식품 매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뭐 과일이나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신선식품만 위주로 해서 뭐 유기농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홀푸드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에 캐나다 전역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일반 배송은 우리가 뭐 자파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이런 식품, 특히 신선식품 쪽에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배송을 하더라도 신선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존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이것은 무인 매장.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중요한 곳에 몇몇 곳에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지금은 Then put away your phone 몇 군데 이제 and start 문을 shopping. 닫은 곳들이 있습니다. It's really that simple. 처음에는 많은 Take 사람들이 whatever you like. 신기해서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세차기 하나가 처음에는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사람들이 사겠지 just put it back. 지역에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그런데 automatically.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간편한 제품을 빨리 사기 위한 So, 사람들은 how does it work? 이들의 목적은 We used computer vision, 싼 deep 가격, learning algorithms, 그리고 and 다양한 sensor 제품, fusion, 이런 much 것들을 like you'd 위해서 find in 한단 말이에요. self-driving 근데 cars. 아마존 고의 한계가 We call it just walk out 제품 구성이 너무 technology. 평범했고, 그렇게 일반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편의점에 you can just 비해서 go. 가격이 그렇게 싸지 When you 않았어요.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4천만 원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들고, 지금은 많이 그 비용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편의점 쪽에 이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약간 좀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몇 지점들을 폐점을 했습니다. 대신 이 아마존 고가 새로운 팔로가 들어가는 곳들이 그 이제 스포츠 경기장 있죠. 스포츠 경기장 빨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아마존 고 매장이 조금 매출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경기장 쪽 인근에 아니면 그 스포츠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아마존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이게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셨던 신선 매장, 홀푸드 마켓 있죠. 그런 이제 홀푸드 마켓에서 또 이제 도입해서 이제 쓰는 이런 그냥 미는 카트에다가 바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카트, 스마트 카트에 담고 그리고 이 스마트 카트에 빼면은 자동으로 그 결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랑 월마트랑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랑 월마트를 비교해 보면은 매출은 월마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워낙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둘 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존이 점진적으로 파일을 많이 뺏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아마존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아마존도 월마트의 오프라인 시장을 계속해서 뺏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년까지의 자료인데 굉장히 많이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커머스 한정해서 매출인데요. 월마트닷컴, 월마트도 이제 배송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배송해주는 것 관련해 가지고 월마트닷컴과 아마존닷컴으로 구분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아마존도 오프라인 매장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온라인 시장은 압도적으로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뭐 4-5배, 한 4배 정도 가지고 있네요. 아마존이 월마트에 비해서 그 정도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존과 월마트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5년치입니다. 5년치를 보시면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월마트가 좀 우세한 편이죠.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년을 기점으로 살펴보면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아마존은 쭉 떨어졌고 월마트는 꾸준하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는 기본적으로 컨택트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풀리면은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었고요. 하지만 연중으로 올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반등해서 꾸준하게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연중으로 보면은 51.9%가 올랐고 월마트는 8%가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살펴보면요. 제대로 90년대부터 최대로 살펴보면은 월마트는 거의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아마존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